화면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폼은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폼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름을 입력하라는 거와 그리고 성별, 이메일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이메일을 써주세요. 패스워드는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돼요. 여기 compulsory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의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이메일을 다시 입력해 주세요. 자, 지금 폼을 보면 되게 구구절절하게 해놨어요. 그죠? 그냥 문장으로 여기는 이메일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서 다 그냥 풀 문장으로 썼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에도 포커스가 보고 얘를 판단하시면 좋냐면 정렬을 보세요. 정렬.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줄도 안 맞지, 세로 줄도 안 맞지, 어떤 게 의미고 어떤 게 옵션이고 그런 것들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지.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옵션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의무적으로 입력을 하래. 그럼 차라리 의무적으로 입력하는 거 말고 옵션을 이런 걸 표시를 해주면 아, 나머지는 필수로 해야 되는 거구나, 거꾸로 알 수 있게끔 하면 더 쉬웠을 걸. 얘는 굳이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의무라고 해놓고 또는 얘는 또 옵션이라고 표현도 안 해놨어. 딱 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폼을 그럼 정리를 해야 되겠네 라고 해서 화면과 같이 정리를 했어요. 자, 그래도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정리가 다 다시 된 것 같은데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자, 정렬만 돼 있지 얘들이 요것만 정렬됐지 얘도 정렬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얘들도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은 여기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화면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왼쪽 정렬을 좀 맞춰줬다고요. 자, 좀 전 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좀 전에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낫다고요. 자, 그런데 이것도 그닥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조금 더 가보면 이것도 안 되겠고, 정렬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왼쪽 쪽이 안 되면 오른쪽에 맞춰볼까? 그것보다, 자, 지금 do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낫대요. 그래서 세로로 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세로로 표현하는 방식에서 좀 전에 얘는 안 되고 왜 얘는 될까? 이거랑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래도 이게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걸까? 자, 사용자의 시선을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은 시선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시선이. 그런데 얘는 어떻게 가? 이렇게 쭉 일렬로 간다고요. 즉 요렇게 가는 게 오른쪽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사용자가 폼을 빨리 이해하고 입력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고요. 세로로 해놓는 게. 디자인을 하실 때 이게 회원가입이든 각종 입력 폼이든 간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세로가 낫다는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사용자가 얼뜻 눈으로 봤을 때 쟤를 이런 식으로 지금 라벨 인풋 이렇게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될 거는 4개뿐이 없다고요. 이거랑 이렇게 4개뿐이 없지만 눈으로 확 봤을 때 사용자가 인지하는 건 8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라벨 인풋. 그러니까 한눈에 봤을 때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나 많이 입력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사용자들은 굉장히 심플한 폼을 원해요. 내 정보를 많이 요구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 4개뿐이 안 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오히려 입력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줄이 많잖아. 가로 줄이 많아버리면. 자, 그러면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지금 요 방법은 왼쪽에 이 방법이에요. 라벨 인풋 해서 이렇게 세로로 정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라벨을요 안쪽으로 넣어요.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얘를 클릭하면 이 라벨은 사라지게 하겠다는 거거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눈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보는 요 화면은 3개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조금만 입력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큰 부담 없이 사용자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자, 얘와 같은 거 이거 클릭하면 얘가 또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디자인 그거를 충실하게 반영한 폼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게 라벨이에요. 예, 지금 보이는 게 라벨이라고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 봐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쓱 올라가게. 그러면 애초에 저렇게 보여있으면 라벨 인풋, 라벨 인풋해서 총 4개의 엘리먼트 요소가 있는 것처럼 인지가 될 수 있지만 얘를 안에 인필드로 해서 이렇게 넣어버리고 클릭했을 때 라벨이 위로 올라가. 이게 사라지면 또 안 돼요. 순간 까먹는다고. 여기 뭐 입력하는 거였지?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설명하면 이렇게만 돼 있으면 약하다라는 거고 여기에 라벨이 있으면 아까처럼 돼 있는 거니까 아예 2개의 요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약하다라는 거고 이게 가장 강력하다고요. 요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이런 형식으로 폼을 짜면 맨 처음엔 이렇게 돼 있다가 클릭했을 때 씩 올라가는 식으로 짜주면 그리고 활성화됐을 때 당신이 지금 입력하라는 곳은 여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도 돼 있지 않습니까? 요게 바람직하다고요. 뭐해서 사용자가 내용을 보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을 봤을 때 얘가 가장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폼을 작성할 때 또 어떤 점이 유의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냐면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얘 같은 경우에 뭐가 안 돼 있냐면 어떤 게 필수고 옵션인지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종류별로도 안 돼 있어요. 기본 정보나 또는 연락처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 있다고요. 구분이 잘 되게끔 하려면 저거를 종류별로 또 묶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화면처럼 이렇게 여기는 기본 정보, 여기는 연락처, 여기는 관심사, 여기는 기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정리를 해놨다고요. 입력 사항이 많을 때는 종류별로 저렇게 타이틀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더욱 낫다라는 얘기고 나요. 그 다음에 내용과 내용 사이의 간격이 지금 얘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대요. don't라고 되어 있어요. 더 바람직한 건 이런 식으로 얘는 길게 쓸 거니까 가로로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얘를 이만큼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자가 입력을 할 수 있겠죠. 내용 구분도 좀 전 거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라벨도 지금 보면 얘가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My first name은 제 이름은 뭐뭐뭐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성, 이름, 성별, 생년월일 이렇게 단답식으로 딱 해서 해주면 조금 더 명확하게 사용자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아까처럼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랑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도 지금 보면 여기 부분이요. 생년을 어떻게 입력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별도 지금 2개 중에 골라 3개 중에 골라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게 물론 누르면 하나만 고를 수 있게끔 되어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 그리고 여기 핸드폰 번호도 앞에 미리 포맷을 정하고 입력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가보면 이렇게 남성, 여성, 기타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날짜, 월, 연도 해서 입력을 하든 여기에 달력을 클릭해서 달력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관된 데이터의 포맷으로 받아야지 사용자가 마음대로 입력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모바일에도 뭐 010이든 옛날에는 016, 019도 있었지만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그런 포맷이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미리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폼에서 염두에 둘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대요. 왼쪽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요. 오른쪽은 바람직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인풋을 만들었을 때 인풋의 기본 모양을 그냥 쓰고 있어요. 인풋의 그냥 모양은 저거보다 더 투박해요. 3D로 나옵니다. 확대하면 폼의 완급 3D에서 벽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보기 싫으니까 거기에다 살짝 테두리와 테두리 색깔의 그런 것들을 변화를 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해줘야 됩니까? 활성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반드시 표시를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포커스가 걸렸을 때의 디자인도 반드시 해 놓으라고 했어요. 그거 플러스 틀렸을 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활성화되어 있을 때랑 거기서 틀렸을 때는 두 개를 분명히 분리해서 디자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을 때라고 하면 빨간색으로 도드라지게 한다거나 또는 여기에서 지금 입력하는 거예요. 차례를 설명할 때는 블루 계열을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과 필수사항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얘들은 필수사항에만 이렇게 체크가 돼 있고 옵션 사항에는 체크가 안 돼 있어서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바람직한 건 다 여기에서 뭐만 입력하는 거 나머지가 다 필수고 얘만 옵션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옵션에만 얘만 옵션이에요 라고 하면 반대 개념으로 나머지는 필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굳이 필수 옵션 다 써주는 게 아니라.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 때 마지막 다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를 때 그 전송 버튼의 디자인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화면을 보면 위에 interest해서 OK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둘 다 틀렸대요. 둘 다 지금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둘 다 지금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OK에 포커스가 있어요? 캔슬에 포커스가 있어요? 캔슬에 포커스가 있잖아요. 얘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 얘만. 응? 얘가 도드라지게 되어 있잖아. 응? 빨간색에 더 켜. 자, 얘는 둘 다 얘는 왜가 틀렸냐면 얘는 둘 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둘 다 강강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도 튀고 얘도 튄다고요. 응? 얘는 둘 중에는 어떤 게 튀어야 돼? 사실 OK가 튀어야지. 왜 캔슬이 튀냐 이거예요. 진행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 얘가 튀어야 된다고요. 전송하는 요 마지막에 전송하는 저 버튼의 디자인이 튀어야지 캔슬이 튀면 안 돼요. 또는 둘 다 튀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에만, 그러니까 생각 없이 클릭해도 전송이 되게끔 해놔야지.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조금 더 나가면 자, 위에 거는 잘못됐대요. 아래 거는 훨씬 더 낫대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관심사를 입력을 하고 있어요. 자주 보는 TV쇼는 뭐예요? 라고 해서 얘는 그냥 말 그대로는 전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얘는 proceed to payment 라고 되어 있는 거를 풀어서 쓰면 뭡니까? 결제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얘를 누르면 결제로 진행된다는 뜻이라고요. 얘는 그냥 전송이라는 뜻이고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예요. 여러분 디자인에서. 맨 밑에 확인을 누르면 또는 링크를 누르면 반드시 사용자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줘야 돼요. 이게 회원가입의 버튼인지 지금처럼 결제의 버튼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끔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요. 그냥 확인도 아니고 전송도 아니고 예를 들었을 때 어디로 가 더보기면 뭘 더보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위에 거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스타일 가이드에서 반드시 넣어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아까 클라우드 나리에서도 회원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소문자 최소 하나, 대문자 최소 하나, 디짓 숫자 최소 하나, 특수문자 스페셜 캐릭터 하나라고 해서 반드시 입력을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메시지가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얘를 설명할 때 더 잘 돼 있는 메일침프라는 사이트를 보여드리면서도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순간순간 바로바로 피드백을 줘야 된다고요. 다 입력하고 밑에 가서 확인 눌렀더니 그때서야 뭐가 틀렸어 하면 화난다고요. 그것들을 디자인에 반영을 해달라는 거였고 그게 나중에 코딩할 때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여기에는 최소한 뭐가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폼에서는 되도록이면 컬러를 여러 개 쓰면 안 돼요. 여기도 보면 컬러를 여기에 컬러가 다르구나. 네. 제목이나 그런 컬러가 다를 게 아니라 얘는 뭐에만 오른쪽에 이런 거와 이런 거에만 컬러를 쓰고 2개 이상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뭐에만 포커스가 맞추게 다 입력하고 전송하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추게 아까 이렇게 돼 있던 걸 그래서 바람직하게 바꾼 다음에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종류별로 모델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의 포맷도 정해주고 색깔도 2개 이상 쓰지 않고 얘를 클릭하면 뭐가 일어날지도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는 폼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픈을 해드릴 거고